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에 논술 자연계열로 합격하게 된 21학번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를 논술 자연 전형으로 합격한 21학번 류선미입니다. 가톨릭대학교 문제가 굉장히 깔끔한 편이어서 보고 나서 틀린 게 없다면 합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예측을 해보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톨릭대학교 논술 시험이 수능 전에 치는 거였고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걸 망쳤어요. 그래서 사실 합격 생각도 안 했고 나중에 수시 합격 확인할 때도 가톨릭대학교는 확인을 안 하려고 했을 만큼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논술 준비를 4월 달에 해보려고 학원을 갔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할 바에는 그냥 수학 실력을 좀 많이 향상을 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수능에 집중을 하고 마지막에 학교별 기출을 학원에서 풀어주셔가지고 한 3번 정도 답지 쓰는 방법이랑 학교 기출을 풀어보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수리논술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이나 기하 벡터 이런 게 다 선행이 안 끝나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 전에 미리 선행을 뺀 부분을 기초를 다지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기출 풀고 어려운 문제 풀고 했습니다. 준킬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산 실수였기 때문에 오답을 따로 하거나 하진 않았고 그 위에 문제 바로 위에 계산을 틀린 부분을 빨간색으로 적어 놓거나 그렇게 해놨고 만약에 찍어서 맞았거나 그런 식의 준킬러가 있으면 그거는 오답 노트에 따로 적어서 정리를 했고요. 킬러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20년도 그 수능의 킬러를 모아서 그걸 맞았든 틀렸든 일단 오답 노트에 적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풀이법을 오답 노트에 다 정리해놓고 저한테 맞는 풀이법이 뭔지 체크해놓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도 오답 노트를 되게 꼼꼼하게 하는 편이었는데요. 비슷한 유형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답 노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면 매개 변수를 통해 미분을 한다와 같이 좀 다시는 그 유형을 틀리지 않게 문제 자체를 좀 분석하는 편이었고 또 어려운 문제랑 쉬운 문제를 항상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만 풀다 보면 쉬운 문제 풀이법을 막 어렵게 풀고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병행해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논술 말고 정시 준비했었는데요. 논술 수업하는 날 그 하루 이틀 3시간 정도만 딱 집중해서 논술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또 제가 간호사관학교를 준비했었어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신과 정시 비율이 1대1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정시 공부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막 모의고사 성적이 좋았다기보다는 내신이 안 좋아서 정시를 선택한 경우였어요. 또 앞서서 말했듯이 수학 실력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논술 공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시에 되게 집중하는 수험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서초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게 한 10월, 11월쯤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다 보니까 환기를 해서 창문을 꼭 열고 시험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창문 바로 옆자리였는데 환기 때문에 문을 못 닫으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덕분에 좀 말끔한 정신으로 시험을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속초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저는 1층에서 보고 그게 아마 4층까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층은 종이 안 울려가지고 시작종이 안 울려서 5분 정도 지연된 상태에서 시험을 시작했어요. 나머지 2층부터 4층까지는 종이 다 제대로 울렸는데 저희 층만 안 울려서 5분 정도 까먹었는데
그걸 나중에 추가 시간을 안 주셔가지고 너무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